미국 전투기 vs 한국 전투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미국이라고 답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F-35 가격이 2,500억 원입니다. 한국 KF-21은 1,000억 원입니다. 성능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2배 반 차이?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들어보셨나요? K9 자주포가 북한 포병 진지를 정확히 타격한 그날,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다시 봤습니다. 왜 폴란드는 독일제 자주포를 버리고 한국 K9를 천문이나 샀을까요? 왜 미국 출신 방산 전문가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렸을까요? 제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맥스웰입니다. 올해 59세죠.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태어났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2년간 미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F-16 파일럿로 시작해서 F-22 랩터까지 몰았던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걸프전 당시 이라크 상공을 비행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08년 공군을 전역한 뒤에는 록히드 마틴에 합류했습니다. F-35 라이트닝 이 개발팀의 기술 자문으로 5년간 일했죠. 세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2013년부터는 독립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이 제 고객이죠. 그들이 어떤 전투기를 사야 할지, 어떤 무기 체계가 적합한지 조언하는 게 제 일입니다. 총 27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전투기를 잘 안다고 자부했죠. 제 서재 벽면에는 각종 훈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습니다. 공군 복무 시절 받은 에어 메달, 록히드 마틴 공로상, 각국 국방부로부터 받은 감사패, 제 경력을 증명하는 것들이죠. 아내 제니퍼와는 35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슬아에 2자녀가 있어요. 큰아들 마이클은 해군에서 복무 중이고 딸 에밀리는 MIT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군인 집안이죠. 제 삶은 평온했습니다. 워싱턴 DC 교회의 넓은 집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펜타곤 인맥들과 조찬 모임을 가지며 오후에는 서재에서 컨설팅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다. F-22, F-35,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이 만든 무기 체계야말로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 기술을 이전받거나 라이선스 생산하거나 아니면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 미국 기술 이전받아 조립하는 수준이지. 한국, T-50 고등훈련기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대에 있었다는 것,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것 정도였죠. 방산 분야에서는 더욱 무지했습니다. K-9 자주포라는 게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냥 독일 기술을 베낀 거겠거니 했습니다. 2024년 12월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워싱턴 DC는 이미 눈이 내리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저는 서재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로부터 받은 컨설팅 의뢰였어요. 차기 전투기 선정 자문 요청. F-35 거래가 2021년 12월에 무산된 이후 UAE는 새로운 전투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라팔, 유럽 타이푼, 러시아 수-75 체크메이트 등이 후보였죠. 리포트를 작성하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보 대한민국 KF-21 보라매. 뭐?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UAE의 후보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F-35를 원했던 나라가 왜 한국제를 고려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하나의 아시아산 복제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UAE 측은 진지했습니다. 실사단 참관 요청과 함께 상당한 컨설팅 비용을 제시했죠.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KF-21을 직접 평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결론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한국제 전투기가 F-35나 라팔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형식적인 실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에 적당히 써주면 되는 거였죠. 뭐 휴가 삼아 다녀올까?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서울 구경도 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톰, 다음 주에 한국 간다. 한국? 왜?
UAE 건 때문에 KF-21인가 뭔가 하는 전투기 보러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하. T-50 훈련기나 잘 만들지. 전투기는 무리 아닌가? 브래드, 휴가 잘 다녀와. 좋은 한식당 있으면 추천 좀 해줘.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27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2024년 12월 넷째 주였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영하 5도의 날씨, 하얀 눈이 쌓인 거리,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쇼핑몰, 평화로운 연말 풍경이었죠. 제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조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집 근처 포토맥 강변을 따라 5km를 달리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지만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상쾌합니다. 7시 30분 샤워를 마치고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베이컨,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오렌지 주스. 35년간 변하지 않은 메뉴죠. 여보, 오늘 펜타곤 모임 있죠? 응. 9시에 제임스 장군 만나. 저녁은 집에서? 아마 늦을 거야. 먼저 먹어. 간단한 대화 뒤 넥타이를 메고 차에 오릅니다. BMW 7 시리즈. 5년 된 차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습니다. 9시 펜타곤 근처 조찬 모임 장소에 도착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모임이에요. 전직 공군 장교들,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 방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죠. 브래드, 잘 지냈나? 제임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들었네. UAE 건 맡았다며? 네, 차기 전투기 선정 자문이요. F-35 재협상 들어갈 거야. 걱정 마.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F-35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최신 블록 업그레이드, 생산 일정, 수출 현황. 이 바닥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주제였죠. 그나저나 한국이 요즘 방산 쪽에서 좀 잘 나간다던데?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아, K-9 자주포 말하나? 응, 폴란드가 엄청 샀다더라. 그거야 가격 때문이지. 독일 제품이 너무 비싸니까. 성능은 어때? 글쎄, 그럭저럭이겠지. 아시아 제품 수준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참, 다음 주에 한국 간다. KF-21인가 하는 전투기 보러. KF-21? 그게 뭐야? 한국이 만든다는 신형 전투기래. UAE가 관심 있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하, 한국이 전투기를? 농담이지. T-50 훈련기는 괜찮던데 전투기는 무리 아닌가? F-35랑 비교할 생각인가? 말이 돼. 브래드, 형식적인 거 하고 오게. 어차피 결론은 뻔하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동의했으니까요. 그렇죠. 일주일 휴가 삼아 다녀올 겁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UAE 리포트를 계속 작성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각종 전투기 사양이 떠 있었죠. F-35A 단가 약 2,500억 원, RCS 0.00152, 최고속도 마하 1.6, 라팔 단가 약 1,500억 원, RCS 1위, 최고속도 마하 1.8, 타이푼 단가 약 1,800억 원, RCS 1위, 최고속도 마하 2.0, 그리고 맨 아래 KF-21 단가 약 1,000억 원, RCS 0.51위, 최고속도 마하 1.8.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문제죠. 검증도 안 된 신생 플랫폼을 누가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터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10개국이 넘네. 총 생산량 2,000문 이상. 2,000문? 잠깐,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이렇게 많이 생산된 자주포는 없었거든요. 더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K-9 도입 1차 계약 672문. 2차 추가 주문 협의 중 672문? 이건 오타 아닌가? 독일 PGH-2000 전 세계 생산량 약 500문. 미국 M109 팔라딘 최신형 생산량 약 600문. K-9이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격이 싸니까 많이 팔린 거겠지. 성능은 별로일 거야.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저녁 시간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한국 간다. 한국? 출장? 응. UAE 건 때문에. 얼마나 있다 와? 일주일 정도. 전투기 하나 보고 오는 거야. 한국 음식 맛있다던데. 김치 좀 사와. 알았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출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유튜브로 KF-21 영상을 검색해봤습니다. 첫 비행 영상이 나왔어요.
회색 도색의 날렵한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 멋있긴 하네. 하지만 곧 영상을 껐습니다. CG 효과 좋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테니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줄은. 2024년 12월 27일 출발 3일 전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던 중 UAE 국방부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브래드 씨, 한국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1일차 인천 도착, 서울 숙소 체크인, 2일차 사천 KAI 본사 방문, KF-21 경납고 견학, 기술 브리핑, 3일차 비행 시험장 방문, 시험 비행 관람, 조종사 인터뷰, 4일차 서울 복귀, 한화 시스템 방문, AESA 레이더 시설 견학, 5일차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무장체계 브리핑, 6일차 자유시간, 7일차 귀국. 꽤 빡빡한 일정인데 단순히 전투기 한 대 보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심지어 연구소까지 한국 측이 보여줄 게 많다는 뜻이었죠. 과한데 뭘 그렇게까지?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실사는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는데 왜 일주일짜리 일정을 짰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브래드, 나 데이브야. 펜타곤 친구였습니다. 오, 데이브. 무슨 일이야? 한국 간다며? KF-21 보러? 응, 다음 주에. 브래드, 조심해. 조심? 뭘? 한국 놈들 요즘 좀 잘 나간다고 설치던데. 너무 믿지 마. 무슨 소리야? K-9 자주포 있잖아. 요즘 유럽에서 난리야. 폴란드가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 아, 그거? 가격이 싸니까 그런 거지.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뭐가? 성능이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독일 PGH-2000이랑 맞먹는다고 해. 설마, 진짜야. 폴란드군이 직접 비교 테스트했대. 발사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신뢰성이나 정비성은 오히려 낮다더라. 순간 입이 마른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독일 기술을 베낀 거잖아. 그것도 아니야. 자체 개발이래. 엔진부터 포탑까지 전부 한국산이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브래드, 한국을 무시하면 안 돼. 요즘 걔네들 심상치 않아.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아니야. 자주포랑 전투기는 다르지. 전투기는 훨씬 복잡한 체계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2억 달러. 세계 9위. 2024년 예상 수출액 200억 달러 이상. 200억 달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증가 속도였어요. 2020년 73억 달러, 2023년 172억 달러, 3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K-9 자주포 말고도 다양한 무기들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폴란드 820대 계약, 천궁 2 중거리 미사일 UAE 관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폴란드 도입, FA-50 경전투기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이 정도면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KF-21 영상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봤어요. 2021년 7월 19일 첫 비행, 2022년 초음속 비행 성공, 2023년 무장시험 시작, 2024년 야간 비행, 공중급류 시험 완료, 개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큰 사고도 없었어요. 이상한데, 보통 신형 전투기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F-35만 해도 개발 과정에서 수천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엔진 화재, 소프트웨어 버그, 비용 초과, 끝도 없었죠. 그런데 KF-21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아니면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7년간 이 업계에 있었는데 내가 뭘 놓친 걸까?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시아 국가들을 너무 무시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가서 직접 보면 알겠지. 분명 과장이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불안감. 창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쌓여가고 있었죠. 마치 한국의 기술력처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2025년 1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다리가 뻐근했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첫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이건 뭐지?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넓은 공간, 최첨단 시설들, 깔끔한 디자인.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은 잘 만들었네. 하지만 공항이랑 전투기는 다르지. 밖으로 나오니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드 맥스웰 씨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KAI 해외사업팀 김성준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명확했어요. 반갑습니다. 긴 여행이었네요.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사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었죠. 이게 한국 차인가요? 네, 현대자동차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실내는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 조용한 엔진음, 부드러운 주행감. BMW 못지않았어요. 차창 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최신형 자동차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롯데호텔 시그니엘이었어요. 76층에 방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이실 겁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남산타워,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들의 불빛.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을 겪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내일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을 탔어요. 1시간 남짓 비행이었습니다. 사천공항에 도착하니 KAI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브래드 씨. 저는 KF-21 사업단장 박준영입니다. 중년의 엔지니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죠. 반갑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였습니다. KAI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공장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들, 넓은 부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설들. 규모가 크네요. 네, 이곳에서 T-50, FA-50, 그리고 KF-21을 생산합니다. 경납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있었어요. 높이가 15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 단장이 물었습니다. 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박 단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납고 문 열어주세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B-, B-.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이건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6대의 KF-21이 완벽한 정렬로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 날렵한 기체 라인, 스텔스 형상의 디자인. F-35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련됐어요. 아니, 어떤 각도에서는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게 조립형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7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브래드 씨? 박 단장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KF-21을 바라볼 뿐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정교한 이음새, 완벽하게 통합된 무장베이. 이건 단순한 조립품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완성도 높은 전투기였어요. UAE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왔었는데 그들의 표정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모두가 압도된 표정이었죠. 박 단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브리핑룸으로 가시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KF-21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제27년 경력을 조롱하듯. 브리핑룸은 최신식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편안한 의자들,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들. 로키드 마틴 브리핑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 단장의 안내에 따라 앉았습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 3명도 함께였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린에 KF-21 이미지가 떴습니다. KF-21 보람에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박 단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기간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 투입,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투자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장 16.9m, 날개폭 11.2m, 최대 이륙 중량 25.6톤,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F414를 사용합니다. 추력 22,000파운드급 2개, 총 44,000파운드죠. F-18 슈퍼호넷과 같은 엔진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검증된 엔진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초음속 순항은 불가능하지만 전투 반경 내에서는 충분한 속도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무장 탑재량 7.7톤, 내부 무장창 2개, 외부 하드포인트 8개입니다. 화면에 다양한 무장들이 표시됐어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JDAM, UAE가 개발한 알타리크 유도폭탄도 탑재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미 통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작년 서울 에어쇼에서 공개했습니다. 그건 몰랐는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UAE의 자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건 한국이 기술 개방에 적극적이라는 뜻이었죠. F-35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 통합을 엄격히 통제하니까요. 다음은 레이더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를 사용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요? 겐 소자. 네, 맞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요? 2019년부터 개발했습니다. 현재 양산 중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겐 AESA 레이더는 최신 기술이었어요. 기존 갈륨 비소 소자보다 출력이 높고 열에 강하며 탐지 거리가 깁니다. F-35도 최신 블록부터 겐 레이더를 적용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미 만들었다고요? 탐지 거리는? 구체적 수치는 기밀입니다만 F-16 블록 70급 이상입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RCS, 레이더 반사 면적입니다. 0.5에서 1제곱미터 수준입니다. 세미 스텔스군요. 정확합니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4세대 전투기들보다는 훨씬 낫죠.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F-35 0.00152, KF-21 0.512, F-16 52, Su-27 1015이, F-16보다 5배 이상 낮습니다. 레이더에 잡히기 훨씬 어렵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가격입니다. 단가 약 1천억 원, 미국 달러로 약 7,500만 달러입니다. F-35가 2억 달러 이상인데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UAE 관계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전 검증은 됐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죠. 박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KF-21 자체는 아직 실전 배치 전입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체계의 실전 능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북한의 포격, 민가에 떨어지는 포탄, 불타는 건물들, 그리고 한국군의 대응 사격, K-9 자주포가 정확히 북한 포병 진지를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8분 만에 북한 포병을 제압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실전에서 증명된 순간이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건 CGI가 아닙니다. 실제 전투 영상입니다. 박 단장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휴전국입니다.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 중이죠. 우리 무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생존을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 무기는 어땠나요? 물론 강력합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얼마나 될까요? 걸프전, 이라크전, 대부분 압도적 우위에서 싸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3,000문이 수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진 무기, 분명 뭔가 다를 거야.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생산 계획, 수출 전망, 기술 협력 방안, 정보가 쏟아졌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지? 27년간 뭘 본 거지? 미국만이 최고라는 생각이 착각이었나?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박 단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F-35와 직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F-35 스텔스 우수, 가격 비싸, 기술 폐쇄적, 납기 늦음. KF-21 세미 스텔스, 가격 저렴, 기술 개방적, 납기 빠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죠. F-35는 일선 침투 임무, KF-21은 제공권 장악과 지상 공격. 함께 운용하면 시너지가 큽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KF-21 2대 가격에 F-35 1대를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UAE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인도 가능합니까? 2028년부터 수출형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국 공군 물량과 병행하면서요. 빠르네요. 네, 이미 양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브리핑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경납고에 KF-21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UAE 관계자들이 다가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울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야 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 KF-21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펜타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나야. 오, 브래드. 한국은 어때? 톰, 이거 진짜야. 뭐가? KF-21. 이거 장난 아니야. F-35급이야. 브래드, 정신 차려.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라고. 내가 직접 봤어. 경납고에서 6대를 봤다고. 그래봤자 아시아 제품이잖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일 거야. 겐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어. 2019년부터.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야. F-35 업그레이드에나 들어가는 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 브래드, 농담이지? 농담으로 들려? 나 지금 진지해.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한국이 그런 기술을?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브래드, 진정해. 그쪽 날씨 어때? 시차 적응은 됐어? 날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톰, 27년 동안 우리가 뭘 본 거지?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지금도. 아니야. 한국이 따라잡고 있어. 브래드, 과장하지 마. 몇 개 기술 좋다고 미국을 따라잡아? 말도 안 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 들어봐. 아시아 제품들이 다 그래. 처음엔 좋아 보여. 근데 시간 지나면 문제가 터져. 항상 그랬어. 그래.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래. 한국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브래드, 형식적으로 보고서 쓰고 와. 어차피 UAE는 결국 F-35로 돌아올 거야.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톰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맥스웰 씨? 저는 워싱턴의 마크 스티븐슨입니다. 록히드 마틴 해외 영업 담당입니다. 록히드 마틴? 무슨 일이시죠? UAE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KF-21 보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맥스웰 씨, 분명히 말씀드리죠. F-35 거래가 곧 재개될 겁니다.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무기 판매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UAE도 포함이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니 한국 제품의 너무 긍정적인 평가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맥스웰 씨도 이 바닥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써야 할지 아시겠죠? 제 평가는 객관적일 겁니다. 물론이죠. 객관적이어야죠.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플랫폼에 대해서는요. 맥스웰 씨, 록히드 마틴과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으시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어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거대 기업입니다. 제 경력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죠. 펜타곤 인맥도 대부분 미국 방산업체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편을 든다면 왕따 당할 거야.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CNN 뉴스가 떠 있었어요. UAE-미국 F-35 거래 재협상 임박. 트럼프, 중동 동맹국 무기 판매 확대 방침. 록히드 마틴, 신규 F-35 계약 낙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F-35로 가는 건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삶이겠죠.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만든 전투기,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받은 KF-21 자료가 있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기술 협력,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는 끝입니다. 펜타곤 인맥들도 등을 돌릴 거예요. 다음 컨설팅 의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따를 것인가? 27년 경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전문가인가? 아니면 그냥 미국 방산의 꼭두각시인가?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혼란스러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요. 27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졌어요. 옳은 게 뭐지?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내일은 비행시험장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KF-21의 실제 비행을 볼 겁니다. 그걸 보고 결정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명확하다는 것을, 제가 선택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사천 비행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프레드 씨, 괜찮으십니까? 박 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행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활주로, 관제탑, 정비 경납고, 미국의 에드워즈 공군 기지와 비슷한 규모였어요. 오늘은 KF-21의 기동성 시험을 보실 겁니다. 조종사는 누구죠? 한국 공군 테스트 파일럿 이대위입니다. F-15K 출신이죠.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UAE 관계자들도 함께였어요. 잠시 후 경납고에서 KF-21이 나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우르릉 마이너스 F-414 엔진 특유의 굉음이었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KF-21이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맥노트, 120노트, 150노트, 그리고 기수가 들렸습니다. 슈웅 마이너스,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가속이 빨랐습니다. F-16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수준이었죠. 상승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도 3000m 도달, 기동 시험 시작합니다. KF-21이 급선회를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날카롭게 꺾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럴 롤, 인멜만 턴, 스플릿 S, 고난도 기동들을 연속으로 수행했습니다. 반응이 빠른데? 제 전문가적 눈으로 봐도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F-16보다 크면서도 민첩했어요. 초음속 가속 시험 시작. 엔진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소닉 붐이 터졌어요. 쾅! 마하 1.0 돌파. 계속 가속했습니다. 마하 1.5, 마하 1.8, 최고 속도 도달, 마하 1.8 확인. 스펙 그대로였습니다. 과장이 없었어요. 30분간의 비행시험이 계속됐습니다. 고기동, 저고도 비행, 급강하, 급상승,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착륙도 부드러웠어요. 조종사가 캐노피를 열고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대위였죠. 어떠셨습니까? 박 단장이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실전 검증은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이었죠. KF-21 자체는 아직 실전 배치 전입니다. 그럼 믿을 수 없죠.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F-35는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했죠. UAE 관계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단장은 침착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이걸 보시죠.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입니다. 화면에 한적한 섬이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북한의 기습 포격이었어요. 민가가 불타고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대응, K-9 자주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화광, 화광. 정확한 좌표로 반격했어요. 북한 포병 진지가 폭발했습니다. 18분 만에 북한 포병을 침묵시켰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건 실전 영상입니다. CGI가 아닙니다. 박 단장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휴전국입니다. 70년간 전쟁 상태죠.
우리 무기는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제가 계속 반박하려 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는 필리핀 공군이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IS 반군 진압에 투입됐죠. 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FA-52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정확한 폭격, 효과적인 근접 항공 지원. 필리핀 공군이 평가하길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UAE 관계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프레드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KF-21은 인상적이었어요. 성능, 가격, 기술 개방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료를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UAE 관계자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박 단장도 의아한 눈빛이었죠. 물론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이 계속됐습니다. 조종사 인터뷰, 정비성 점검, 시뮬레이터 체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거리를 뒀어요.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장기적 신뢰성을 봐야 합니다. 실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마크였어요. 맥스웰 씨,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식들. 하지만 두려움이 컸습니다. 경력이 끝날까봐, 업계에서 매장될까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따랐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27년간 뭘 한 거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돈과 인맥의 노예였던 건 아닐까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저 불빛들처럼 반짝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전문가인가? 27년 경력, F-22 조종사, 로키드 마틴 자문, 수십 건의 컨설팅, 자랑스러운 이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냥 미국 방산의 영업사원이었던 건 아닐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2015년 로키드 마틴 시절이었습니다. F-35 개발팀 회의실,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방문했었죠. F-35 부품 공급 참여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한국, 부품이나 만들라고 해. 핵심 기술은 절대 안 돼. 그냥 조립이나 하게 해주자. 비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어요. 한국이 뭘 알겠어? 그때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실망, 분노, 그리고 결심.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웃었었죠. 직접, 전투기를? 불가능해.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KF-21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거나 피난 갔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였죠. 1953년 휴전. 그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1인당 GDP 35,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 70년 만에 믿기지 않는 성장이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교육열,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고등교육 이수율 70% 이상. 이 나라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닌가? 좋은 의미로요. 배우려는 열정, 성장하려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들이 만든 전투기가 KF-21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더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공군사관학교 시절 교관이 말했었죠. 북한에는 장사정포가 수천 문 있다. 서울을 겨냥하고 있지. 만약 전쟁 나면 일시간에 수만 발이 떨어진다. 서울은 불바다가 될 거다. 그때는 남의 나라 일이었습니다. 한국, 불쌍하네. 위험한 곳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70년간 그 위협 속에서 산 사람들, 하루도 안심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무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장식이 아니라 실전용, 과시가 아니라 방어용. K-9 자주포가 왜 그렇게 빨리 발사되는지 알겠어. KF-21이 왜 가성비를 중시하는지 알겠어. 수량이 필요하니까. 언제든 전쟁에 대비해야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아내가 알아챘습니다. 여보, 나 혼란스러워. 무슨 일인데? 내가 27년간 뭘 한 거지? 브레드,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어. 다른 나라들은 모방이나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F-35만큼 좋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아내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진실을 말하면 경력이 끝날 거야. 록히드 마틴이 날 매장할 거야. 펜타곤 친구들도 등을 돌릴 거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죽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F-22 조종사였을 때 기억해? 네. 임무 중에 엔진 고장 났을 때 기억해. 비상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기체를 끝까지 조종해서 안전하게 착륙시켰어. 왜 그랬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맞아. 그게 당신이야. 옳은 일을 하는 사람. 27년 경력보다 당신의 양심이 더 중요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지지해. 고마워, 여보. 통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 어딘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겠죠.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도 옳은 일을 해야겠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대가가 클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브래드 씨,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박 단장이 말했습니다. 누구죠? 김민석님입니다. 전직 공군 중령이시고 지금은 방산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자요? 네, 하지만 일반 기자가 아닙니다. 군 전문가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군인 특유의 자세. 브래드 씨,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브래드 씨, 혼란스러우시죠? 김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27년간 믿었던 게 흔들리니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2000년대 초반, 저는 F-15K 조종사였습니다. F-15K요? 네, 미국에서 훈련받고 미국 전투기를 몰았죠. 그때 저도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한국 기술은 형편없다고.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2010년 연평도 사건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가 18분 만에 북한을 침묵시켰죠. 그게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정확하게, 빠르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브래드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기술 이전,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3,000문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1시간이면 서울이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9을 1,500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F-21을 개발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기술을 배웠고 연구했고 개발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죽으니까요. 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8조 8천억 원, 11년 수천 명의 엔지니어. 결과가 지금 보시는 KF-21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F-35보다 못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KF-21 어떻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기술도 검증됐고요. UAE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문가의 의견이죠.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경력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미국 업계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김민석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죠.
2015년 한국이 F-35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록히드 마틴이 거절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안 된다고.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리고 10년 뒤 더 나은 걸 만들어서 보여주자. 그게 KF-21입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브래드 씨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사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위해서요. KF-21과 F-35가 함께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강한 동맹이죠.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생각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김민석이라는 사람. 그는 적이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군인 대 군인, 전문가 대 전문가. 처음으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평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이익을 무시하고, 오직 전문가로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비행 성능, 최고 속도 마하 1.8, 실용 상승 한도 5만 피트 이상, 전투 반경 약 1200km, 기동성 F-16 이상. 2. 레이더 및 센서, AESA 레이더, 겐 소자 사용, 탐지 거리 F-16 블록 70 이상, 다목표 추적 능력. 3. 스텔스 성능, RCS 0.512, 세미 스텔스급, 내부 무장창 보유. 4. 무장 능력, 탑재량 7.7톤, 다양한 무장 통합, UAE 알타리크 탑재 가능. 5. 가격 경쟁력, 단가 약 1000억 원, F-35의 40% 수준, 라팔의 70% 수준. 6. 정비성, 모듈형 설계, 정비시간 단축, 부품 공급 안정성. 7. 기술 협력, 기술 이전 가능, 공동 생산 협의 가능, 무기 통합 개방적. 8. 납기, 2028년부터 인도 가능, F-35보다 빠름,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KF-21은 훌륭한 전투기였어요. F-35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완제로서는 완벽했습니다. UAE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추가 평가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국 측에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박 단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엔진 신뢰성 데이터, 레이더 성능 상세 스펙, 정비 매뉴얼, 생산 일정표, 기술 협력 방안. 더 이상 형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 평가였습니다. 다음 날 한화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레이더 생산 라인을 봤어요. 깨끗한 클린룸, 최신 장비들, 숙련된 기술자들. 이게 겐 AESA 레이더입니다. 실물을 봤습니다.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이 배열돼 있었어요.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일부가 고장 나도 전체 기능은 유지됩니다. 신뢰성이 매우 높죠. 설명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미국 레이더와 비교하면 AN/APG-83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F-16 블록 70에 탑재되는 레이더죠. 하지만 우리는 겐 소자를 쓰니까 출력이 더 높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시설이었죠. 천궁 2 중거리 방공 미사일입니다.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급이죠. 사거리 40km, 고도 20km, KF-21과 데이터 링크가 가능합니다. 통합 방공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지휘 통제, 패키지 딜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UAE가 왜 관심을 가지는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김민석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보셨죠?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F-35만큼은 아니지만 UAE에게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 협력, 모든 면에서요.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은 어렵겠죠. 브래드 씨,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차기 전투기 평가 보고서, 평가자 브래드 맥스웰. 1. 종합평가 KF-21은 UAE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우수한 전투기임. 2. 장점,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기술 협력 개방성, 검증된 기술 기반. 3. 단점, 완전한 스텔스 아님, 실전 배치 이전 단계. 4. 권고사항 F-35와의 하이-로우 믹스 전략 추천. 소수의 F-35 다수의 KF-21 조합.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양심이었습니다. 제대로 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사천 비행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오직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비행과 공중급류 시험을 보실 겁니다. 박 단장이 말했습니다. 야간 비행이요? 네, 실전에서는 야간 작전이 많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조명이 켜졌어요. KF-21이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이륙하겠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르릉 마이너스. 활주로를 달렸고 하늘로 솟구쳤어요. 야간 조명이 KF-21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아름답네.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30분간의 야간 비행, 고기동, 적어도 침투, 급선회, 모든 기동이 완벽했어요. 야간 항법 장비가 우수하네요. 네, 최신 FLIR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전천 후 작전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급류 시험이었습니다. KC-330 공중급류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급류 시작합니다. KF-21이 급류기에 접근했습니다. 정확하게 급류 프로브를 연결했어요. 급류 성공. 전투 반경이 2배로 늘어납니다. 박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UAE의 넓은 영토를 커버하기에 충분하죠. 모든 시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착륙 후 헬멧을 벗었습니다. 이대 위였어요. 조종사 인터뷰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대 위와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KF-21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F-15K와 비교하면 기동성은 F-15K만큼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조종성이 부드럽고 반응이 빠릅니다. F-16과 비교하면 F-16보다 낫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가속, 기동, 레이더, 무장. F-16 블록 70보다 종합적으로 우수합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실전에 투입된다면 자신 있습니다. 이 전투기라면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 특유의 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UAE 관계자들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브래드 씨, 평가가 거의 끝났습니다. 최종 의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의 순간.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편을 들 것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은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UAE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가격, 성능, 납기,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F-35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이 다르니까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소수의 F-35와 다수의 KF-21을 함께 운용하십시오. F-35는 첫 타격용, KF-21은 제공권 장악용. 이것이 최적의 조합입니다. 말을 마쳤습니다. UAE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F-35 거래가 성사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KF-21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박 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드 씨, 객관적인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한정식이었어요. 이게 한국 음식입니까? 네, 궁중 요리입니다. 다양한 반찬들, 정갈한 상차림, 맛있네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 박 단장이 물었습니다. 브래드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KF-21을 무시하셨죠?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편견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기술이 떨어진다는. 이해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게 제 실수였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브래드 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KF-21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KF-21 블록 2가 나옵니다. 완전한 스텔스 버전이죠. 내부 무장창 확대, RCS 0.1이 이하, F-35에 근접할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6세대요?
네, 무인기와 유인기의 협업, AI 조종사 탑재.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화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의 의지가, 이 사람들의 열정이. 브래드 씨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국과 미국의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보였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40페이지 분량, 객관적 데이터, 비교 분석, 권고사항,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진실만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KF-21은 21세기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완성.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에 나랑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단장과 KAI 직원들이 배웅 나왔어요. 브래드 씨,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꼭 그러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브래드,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F-35 거래 재협상이 곧 시작된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푸시하고 있습니다. UAE가 F-35를 사야 한다고요. 브래드, 당신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KF-21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4시간 비행,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복잡해.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록히드 마틴 마크 스티븐슨, 제목 긴급 마이너스 읽어주십시오. 열어봤습니다. 맥스웰 씨, UAE F-35 거래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 협상 시작 예정. 당신의 보고서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과도한 찬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협조가 있을 때만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크,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다른 이메일, 펜타곤 친구 톰, 브래드, 소문 들었어. 한국 전투기 칭찬했다며? 정신 차려. 미국 편을 들어야지. 다들 내 평가 주시하고 있어. 조심해. 또 다른 이메일, 망산 컨설턴트 동료, 브래드, KF-21 보고서 소문났어. 너무 긍정적이라던데? 경력 생각해. 미국 업계가 널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이메일이 계속 왔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였어요. 미국 편을 들어라. 한국을 지지하지 마라. 경력을 생각해라. 압박, 압박, 압박.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브래드,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좋았어. 한국 전투기가 좋다며?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뿐이야. 객관적? 아니면 돈 받았어? 뭐라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고? 27년 경력을 가진 내가? 그럼 뭐야? 한국 제품이 미국보다 낫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말장난하지 마. 미국이냐 한국이냐? 선택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초췌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죠? 오후 UAE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 압박받고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우리는 당신의 정직한 평가를 원합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무슨 일이야? 모든 걸 말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압박, 동료들의 냉대, 업계의 감시.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인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브래드, 들어봐. 27년 경력이 뭐야? 거짓말하라고 쌓은 거야? 아니잖아. 전문가로서 정직하라고 쌓은 거지. 하지만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럼 새로 시작하면 돼. 당신은 아직 59살이야. 충분히 젊어.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믿어. 어떤 선택을 하든.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 그건 당신답지 않아. 아내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기로. 진실 그대로 제출하기로. 대가가 어떻든.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의 김민석이었습니다. 브래드 씨,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압박받고 계시다고. 네, 브래드 씨,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 이깁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 미국의 수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 진실을 말하는 게 자유 아닌가.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UAE 국방부 고위급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차기 전투기 최종 결정 회의. 제 보고서 발표가 핵심이었죠. 회의 전날 밤,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40페이지, 모든 데이터, 모든 분석, 모든 진실. 이대로 갈까? 아니면 수정할까? 수정하면 안전합니다. 경력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은 손이 마우스 위에 머물렀습니다. 삭제 버튼, 딸깍. KF-21은 훌륭한 전투기다. 이 문장을 지우면 끝입니다. KF-21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로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되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 그건 당신답지 않아. 김민석의 말도.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대 위의 눈빛. 이 전투기라면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한국 조종사의 표정. 안 돼. 거짓말할 수 없어.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회의 당일 아침,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59세의 남자, 27년 경력. 하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UAE 대사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를 지나 회의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차 있었어요. UAE 국방장관, 공군 참모총장, 구매단장, 그리고 미국 측, 록히드 마틴 임원들, 미 국무부 관계자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브래드 맥스웰 씨, 어서 오십시오. UAE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마크가 노려봤어요. 눈빛이 차갑습니다. 경고했잖아. 그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차기 전투기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브래드 맥스웰 씨의 평가 보고서를 듣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일어섰어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죠. 첫 슬라이드. UAE 차기 전투기 평가 보고서. 브래드 맥스웰. 심호흡을 했습니다.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한국에서 KF-21을 평가했습니다. 경납고 견학, 비행시험, 기술 브리핑,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KF-21의 사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KF-21은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마크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잠깐. 하지만 UAE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브래드 씨.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성능 비교표. F-35와 비교하겠습니다. 스텔스 F-35 우세. 가격 KF-21 우세. 기동성 유사. 무장 유사. 기술 협력 KF-21 우세. 납기 KF-21 우세.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F-35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첫 타격 임무에 최적이죠. 하지만 가격이 2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마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면 KF-21은 7,500만 달러입니다. F-35의 3분의 1 가격이죠. 그리고 UAE의 무기 통합이 가능합니다. 알타리크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UAE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협력도 개방적입니다. 공동 생산, MRO 센터 구축. UAE가 중동의 방산 허브가 되는 걸 지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전 검증 영상. 연평도 포격전. 한국 무기의 실전 능력은 증명됐습니다. K-9 자주포가 18분 만에 북한을 제압했죠. 생존을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권고사항.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으로는 F-35와 KF-21을 함께 운용하십시오.
하이마이너스로우 믹스 전략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F-35거래가 불확실하다면 KF-21만으로도 충분합니다. UAE의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 성능, 기술 협력,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문장, 27년 경력을 걸고 보증합니다. KF-21은 UAE의 미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끝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UAE 장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따라쳤죠. 하지만 미국 측은 얼어붙었습니다. 마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KF-21은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맥스웰 씨는 편향된 평가를 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UAE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브래드 씨는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판매하려는 것뿐이죠. 마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F-35거래. 언제 성사됩니까? 그게 4년째 협상 중입니다. 언제 결론 납니까? 고지 언제입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 씨, UAE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당신은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정직한 평가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KF-21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승리, 그리고 제 승리. 하지만 대가가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마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브래드, 당신 끝났어. 업계에서 매장될 거야. 록히드 마틴을 적으로 돌렸어. 알고 있습니다. 후회할 거야.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당신, 마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해가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일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죠. 브래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UAE 국방장관이었어요. 장관님, 일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당신은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27년간 이런 컨설턴트는 처음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에 매수되거나 압박에 굴복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양심을 지켰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UAE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공군 참모총장도 다가왔습니다. 브래드 씨,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셨다며? 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한국 측 대표단이 UAE에 옵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박 단장이었습니다. 브래드 씨, 소식 들었습니다. UAE가 KF-21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축하합니다. 저야말로 축하드립니다. 브래드 씨 덕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KAI 전 직원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브래드 씨, 제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 KAI의 해외 자문으로 오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언제든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진실을 말했어. 그래서 UAE가 KF-21을 선택했어. 잘했어. 아내가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러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새로 시작하면 돼. 한국에서 제안이 왔어. KAI 해외 자문으로. 좋은 기회잖아. 하지만 미국을 떠나야 해. 그럼 떠나자. 서울에서 새 인생 사는 거야. 나도 함께 갈게. 아내의 지지가 힘이 됐습니다.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UAE, 한국 KF-21 우선 협상, 미국 F-35 제치고 한국 선택, 망산 시장 지각 변동,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미국 전문가의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KF-21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응했어요. KF-21은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입니다. 한국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다음 날 펜타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로키드 마틴도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일주일 후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왔습니다. 박 단장과 KAI 팀이었어요. 브래드 씨,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야말로요. UAE 협상 준비하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광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계약서 검토, 기술 협력 방안, 일정 조율, 전문가로서 조언했어요. 한국팀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중동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UAE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중동 전체가 시장입니다. 그들의 비전이 컸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몇 대 파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바꾸려는 거죠. 브래드 씨, 정말 함께 하시겠습니까? 박 단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새로운 동료가 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로 이사 가자. 정말? 응, 새 인생 시작하자. 59살에? 아직 젊어. 좋아, 우리 모험하자. 결정했습니다. 27년 경력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 더 정직한 삶.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UAE의 결정 이후 일주일, 세계 방산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한국 KF-21, UAE 선택, 미국 F-35 제치고 아시아 전투기 승리, 방산 시장 판도 변화,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제 핸드폰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브래드 씨, 폴란드 국방부입니다. KF-21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루마니아입니다.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UAE가 선택했다면 검토해볼 만하겠네요.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UAE가 선택하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졌죠. 한국 측도 바빠졌습니다. 브래드 씨, 다음 주 폴란드 방문 일정입니다. 다다음 주는 사우디, 그 다음은 루마니아, 유럽과 중동 순회 설명회를 계획 중입니다. 박 단장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정이 빡빡했어요. 하지만 보람찼습니다. 폴란드 방문, 바르샤바 국방부 회의실, KF-21은 우리에게도 적합할까요? 물론입니다. F-35 보안용으로 완벽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술 협력도 가능하죠. K-9 자주포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어요. K-9, K-2 전차, K-239 로켓 모두 만족스러웠죠. KF-21도 믿을 수 있겠네요. 보증합니다. 사우디 방문. 리야드는 더웠어요. 하지만 열기는 회의실에서 더 뜨거웠습니다. 사우디는 F-15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KF-21과 어떻게 통합할까요? 데이터 링크 16을 통해 가능합니다. F-15와 KF-21이 실시간 정보 공유 가능하죠. 미국이 허락할까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는 협상 사항이죠. 사우디도 관심이 컸습니다. 미국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요. 루마니아 방문. 부쿠레슈티는 추웠습니다. 하지만 환대는 따뜻했어요.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입니다. 한국 전투기를 도입하면 문제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폴란드도 NATO 회원국이죠.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NATO 표준을 충족합니다. 루마니아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간의 순회 설명회, 7개국 방문, 모두 긍정적 반응이었어요. KF-21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계약 협상을 시작하죠.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미국 방산 업계는 위기감을 느꼈죠. 한국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한국 방산의 부상. 미국 독점 시대의 종말. 새로운 경쟁자. 대한민국. 로키드 마틴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F-35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니까요. 반면 한국 방산주는 폭등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한화 시스템 모두 연일 상한가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시대가 왔다. KF-21이 게임 체인저다. 세계 5위 방산 강국 도약. 한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저도 한국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브래드 씨,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죠. 미국 업계 반응은 불편해하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더 강해집니다.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150억 달러 UAE 방산 협력, 중동 시장 본격 진출, 유럽 시장도 공략, 국가 차원의 지원이었죠. 미국도 반응했습니다.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 경쟁 아닌 협력,
동맹 차원의 접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경쟁만 하면 둘 다 손해니까요. 3개월 후 UAE와 한국의 정식 계약 체결, 리야드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양국 국방장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과 UAE의 전략적 파트너십, 150억 달러 규모, KF-21 48대 도입, 기술 협력, 공동 생산, MRO 센터 구축,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제 선택이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데가 아름다웠습니다. 2025년 중반, UAE 계약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변화는 계속됐어요. 폴란드가 KF-21 48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K-9, K-2에 이어 KF-21까지. 한국은 폴란드의 최대 방산 파트너입니다. 루마니아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36대 도입 검토 중. NATO 표준 충족 확인. 사우디는 신중했지만 관심이 컸어요. 미국 F-15와 혼용 가능성 검토. 기술적 문제 없음 확인. 중남미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페루, 칠레, 콜롬비아 모두 KF-21에 관심. 아시아는 더 뜨거웠죠. 필리핀, FA-50에 이어 KF-21 검토. 말레이시아, 진지한 관심. 태국, 구매 의사 타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KAI 해외 자문. 각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KF-21은 21세기 전투기입니다. 가성비, 기술 협력, 빠른 납기,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미국 업계는 변화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배신자로 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어요. 브래드가 옳았어.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 협력하는 게 답이야. 록히드 마틴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과 협력 방안 모색. F-35와 KF-21 통합 운용 연구. 상생의 길을 찾자. 제게도 연락이 왔어요. 브래드, 과거는 잊자.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마크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적이 동료가 됐어요. 방사는 그런 곳입니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한국 정부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목표 300억 달러. 2030년까지 세계 4위 진입. KF-21이 핵심 상품. 목표가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수출이 터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술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KF-21 블록 2 개발 시작. 완전 스텔스 버전. 내부 무장창 확대. RCS 0.1 이하 목표. F-35의 근접. 5년 뒤면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 2035년 첫 비행 목표. 유무인 복합체계. AI 조종사 탑재. 한국의 야심이 컸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끝없는 혁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됐어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구했죠. 아내도 만족했습니다. 서울 좋네. 사람들 친절하고, 음식 맛있고, 안전하고, 59세의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KAI 본사에 제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프레드 맥스웰, 해외 사업 수석 자문. 명함이 자랑스러웠어요. 27년 미국 경력보다 더. 왜냐면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했습니다. 프레드 씨, 유럽 시장은 어떻습니까? NATO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정치적 설득이 필요하죠. 그들은 배우려는 열정이 강했어요.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배우는 거였죠. 저도 한국에서 많이 배웠으니까요. 절박함의 힘, 끈기의 가치, 정직의 중요성. 국제방산 전시회마다 참석했습니다. 파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 두바이 에어쇼, KF-21이 인기였어요. 실물 보고 싶습니다. 시험 비행 가능합니까? 계약 조건은 각국 대표단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F-35부스는 한산했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점의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진실을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2026년 1월 한국 생활 1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 6시 여전히 조깅을 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바뀌었죠. 한강 고수부지, 시원한 강바람, 달리는 사람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1년간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직 서툴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답했습니다. 친절했어요. 조깅 후 귀가. 아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야. 오, 좋아.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오늘 일정은 KAI 본사회의, 그 다음 폴란드 대사관, 저녁엔 국방부 만찬. 바쁘네. 하지만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59세.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사무실로 출근. 강남 테헤란로. KAI 서울 사무소. 프레드 씨, 안녕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답했죠. 회의 시작. 유럽 시장 현황 보고드립니다. 폴란드 계약 진행 중. 루마니아 협상 막바지. 이탈리아가 새로 관심 표명. 그리스도 문의. 유럽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프레드 씨, 조언 부탁합니다. NATO 회원국들은 신중합니다. 정치적 설득이 필요해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증명했으니까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업계를 아니까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니까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프레드 씨, 삼겹살 좋아하세요? 물론이죠. 고기를 구우며 대화했어요. 미국 생활이 그립지 않으세요? 가끔은.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을 알리는 거죠. 그게 보람이에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KF-21을 무시하셨다며요? 네,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데이터를 확인했고 편견을 버렸죠.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봤어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젊은이들. 프레드 씨는 용감하세요. 미국 업계를 적으로 돌렸잖아요. 용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라면 진실을 말해야죠. 이익이 아니라요. 제 철학이었습니다. 오후에 폴란드 대사관 방문. 프레드 씨,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KF-21 계약건으로 왔습니다. 기술 협력 부분 논의하죠. 폴란드는 단순 구매가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 공동 생산을 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개방적이니까요. 미국과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원해요. 고객이 아니라요. 폴란드 무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녁 국방부 만찬. 한국 국방부 차관이 주최했어요. 프레드 씨, 한국 생활은 최고입니다. 서울이 마음에 드셨나요? 제2의 고향입니다. 한국어도 배우신다며? 네, 아직 서툴지만 대단하십니다. 59세의 새로운 도전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프레드 씨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UAE, 폴란드, 당신의 목소리가 컸어요. 미국 전문가의 인정. 그게 신뢰를 줬죠. 당연한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함이 어려운 겁니다. 이익 앞에서는요. 이해합니다. 진지한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좋았어. 후회 없어? 전혀. 27년 경력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야. 더 나은 걸로 바꾼 거지. 진실로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워.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1년 전 처음 봤을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라 제 집이니까요. 책상 위에 2개의 국기가 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제 정체성입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두 나라의 가교. 그게 제 역할입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발표 자료. KF-21 세계 시장 전망.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59세. 인생 2막. 최고의 선택이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2026년 1월 5일. 오늘도 서울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유튜브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제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시간이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프레드 맥스웰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촬영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드 맥스웰입니다. 미국인입니다. 27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했습니다. F-22 조종사였고 록히드 마틴에서 F-35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왜 서울에 있을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전투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기술 이전받아 조립이나 하는 수준이라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2025년 1월 사천에서 KF-21을 봤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27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조립품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였습니다. 겐 AESA 레이더, 세미 스텔스 설계, 7.7톤 무장 탑재, 마하 1.8 최고 속도, F-35의 40% 가격,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27년간 미국만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못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는요. 하지만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아니 잘한다고. 70년 전 전쟁에 패여 그곳에서 일어선 나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한 나라, 그들이 만든 전투기, 생존을 위한 전투기, 장식이 아니라 실전용, 그게 KF-21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미국 업계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력이 끝날 뻔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실이니까요. 전문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익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놀라운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들의 열정, 그들의 끈기, 그들의 혁신,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KF-21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블록 2 6세대 전투기.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에서 59세의 새 인생을 살며 마지막 메시지,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직접 보십시오.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왜 경력을 버렸는지,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바꿨는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한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편견 없는 세상, 데이터로 말하는 세상,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진실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한국에 대한 경험, KF-21에 대한 생각,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촬영 종료. 컷. 카메라 불이 꺼졌어요. 후련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진실을, 편견 없이, 정직하게, PD가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제2의 고향.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가 여기 있습니다. 59세, 인생 2막,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UAE 국방부, 브래드 씨, 다음 프로젝트 논의하고 싶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기술협력회의 일정 잡읍시다. 사우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의미 있으니까요. 진실 위에 서 있으니까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 지지해줘서 고마워.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자랑스러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59세,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한국과 함께, 진실과 함께, 그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